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원칙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식 투자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부제목이 있다면 벌써 불안하신가요입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제 기준으로 Fear and Greed Index 공포지수가 벌써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50을 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된 건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께라도 멘탈 케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할 거 없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나 나스닥은 7월 10일부터 점점 더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지금 현재 4.3%로 3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인텔이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났고요. 그 때문에 주가가 26% 폭락했고 배당 중지도 선언을 했고, 그리고 거의 지금 인텔의 주가가 97년도의 주가와 거의 비슷하다고도 하고요. 인텔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기대 이하 실적에 주가가 9%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대응합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이미 사놓은 주식들의 단기적 변동성입니다. 나의 포트폴리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단기적 주가 예측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년비 대비나 예상보다 높게 나왔으면은 보통 옛날에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은 현재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요. 반대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이제 악재는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베팅하듯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이러한 영역들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특히나 잘 어울리는 것인데요. 우량한 주식을 상대적으로 싼 값에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최저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싼 값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저점은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고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을 보면서 이 주식이 영업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이러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량한 주식을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게으르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거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시장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타에 능하고 넣었다 뺐다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에 계속 남아있지 않았을 때 급등장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두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원칙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에서 잃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원칙 중에서 하나는 역시나 워렌 버핏이 얘기했다고 알려지는 그런 원칙이고, 두 번째는 다른 분이 인용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원칙이라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 투자는 스트라이크가 없는 게임입니다. 야구를 비유해서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건데요. 알다시피 야구에서는 3번의 스트라이크가 있으면 삼진이 되고 스트라이크 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타자들은 삼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트라이크처럼 오는 볼들도 스윙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아웃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자라고 하고 투수가 시장이라고 할 때 시장에서 건네주는 이 공을 우리가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쳐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거나 내가 빨리 진루를 해야겠다, 내가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좋지 않은 볼에 좋지 않은 가격에 스윙을 하거나 위험한 것에 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아웃될 확률이,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볼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점에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 저점을 노려서 우리는 스윙을 할 수 있고 배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번째로는 주식 투자는 카지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카지노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딸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을 했을 때 돈을 딸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기계가 돈을 따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카지노에 오래 머물수록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학 용어인 큰 수의 법칙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드게임인 카탄을 하거나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거나 했을 때 수학적 확률로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만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진다고 해서 꼭 6이 한 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시행 횟수를 늘릴수록 수학적 확률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일수록 잃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계들이 50%보다 더 낮은 확률로 세팅되어 있고 만약에 딜러가 있다면은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듣고 보면은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없는 게임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한 것에 스윙을 한다, 투자를 한다고, 두 번째는 시행 횟수를 줄인다. 내가 만약에 단타를 샀다 팔았다를 해서 단기간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횟수를 늘렸을 때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회귀하는 것처럼 주식은 더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 횟수를 줄이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이미 잘 지키고 계신 분들께는 좋은 리마인더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조금 생소하거나 하신 분들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기 투자하는데 마음에 심어서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퍼센트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은 배당일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